불꽃 아래 피어난 왕자, 3살 왕과 무너진 수도, 그리고 웅진의 새벽밤이었다. 별들은 궁의 지붕 위에 고요히 머물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큰빛 비단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작은 아이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그의 이름은 삼근, 백제의 왕자였다. 아직은 3살, 아직은 꿈을 꾸는 나이였다. 그는 몸을 일으켜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 너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건 무슨 냄새지? 나무가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저건 무슨 소리인가? 말들이 우는 소리? 아니면 사람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고 궁녀 하나가 얼굴이 새파래진 채 달려들었다. 왕자님, 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한성. 그가 태어나 처음 본 세상이자 백제의 수도였다. 그곳이 지금 불타고 있다. 제1장 3살의 왕. 다음날 궁궐에는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비유왕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왕위를 이어야 할 장자는 이미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고 어머니인 왕후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왕위는 혈통을 따릅니다. 지금 남은 이는 오직 삼근 왕자뿐입니다. 이윽고 3살 아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작고 연약한 아이, 아직 글도 못 읽고 칼도 들어보지 못한 어린 생명. 그러나 머리 위에 올려진 관은 묵직했고 왕좌 아래 무릎 꿇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삼근은 몰랐다. 그의 작은 발끝 아래에서 백제의 대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그의 어린 어깨에 무너져가는 나라의 무게가 얹히고 있었음을, 제2장 불타는 수도, 한성 백제의 심장이었다. 사방으로 흐르는 하천은 백제의 핏줄처럼 사람과 곡식을 날랐고 궁궐의 종은 나라의 시간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날 그 모든 질서는 무너졌다. 고구려의 기병대가 북문을 뚫고 들어왔을 때 이미 수도는 절반이 불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 집 담장을 넘어 도망쳤고 젖먹이를 업은 어미는 울며 성 밖을 향해 달렸다. 아이들의 울음, 말들의 비명, 무너지는 성벽의 떨림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삼근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달리는 말 위에 있었다. 말은 숨을 헐떡였고 왕후는 입술을 깨문 채 달렸다.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연기와 무너진 누각, 불꽃 속에서 검게 그을린 탑이었다. 한때 조용하고 평화롭던 한성은 이제 폐허였다. 제3장 강을 건너는 밤, 도망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조정 대신들, 무사, 궁녀, 그리고 삼근왕을 태운 마차는 달빛 아래 강가에 도착했다. 그들은 금강이라 불리는 강 앞에서 멈췄다. 강 너머는 웅진, 지금의 공주, 백제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강을 건너야 합니다. 무령 장군이 낮게 말했다. 더 늦으면 고구려가 쫓아올 것입니다. 왕후는 조용히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삼근은 잠들어 있었고 불안과 피로 그 어린 심장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왕이 되고 망명자가 되었던 것이다. 장군들은 작은 배를 준비했다. 밤 안개 속을 가르며 백제의 마지막 배 한 척이 도망치는 왕을 실은 채 강을 건넜다. 제사장 웅진의 눈물. 새벽녘 배가 강가에 닿았다. 그곳이 바로 백제의 새로운 도읍이 될 땅, 웅진이었다. 그러나 처음 마주한 웅진은 도읍이라는 말이 무색한 곳이었다. 작은 성체 하나, 그 주위에 흩어진 몇 채의 민가, 그리고 불안한 눈으로 배를 바라보는 몇몇의 병졸들 뿐이었다. 이곳이 우리의 새 수도입니까? 왕후는 말 없이 강을 바라보았다. 곁에 있던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다. 수도 한성이 무너졌고 왕은 3살짜리 아이였다. 이 땅은 새 희망이기보다 그저 숨을 수 있는 골짜기였다. 그러나 삼근은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강가에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돌은 차가웠고 무거웠으며 그리고 그날 백제의 뿌리가 그 돌 위에 내려지기 시작했다. 제5장 어린 왕과 그림자. 웅진에 도착한 삼근은 궁이 아닌 작은 성체에서 살게 되었다. 그곳은 낡고 습하며
벽에는 오래된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산새와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러나 궁 안은 조용하지 않았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곧 권력을 누가 대신 쥐느냐의 문제가 되었다. 삼근왕은 어리다. 섭정을 세워야 한다. 누가 맡느냐에 따라 백제의 앞날이 바뀐다. 군사권은 무령 장군에게 아니 대가야 쪽과 혈연이 있는 자가.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다. 누구도 삼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는 하루하루 조용한 방 안에서 자라났다. 한밤중 삼근은 가끔 잠에서 깨어나 강을 바라보았다. 불타던 한성과 흐르던 강, 흔들리던 어머니의 눈빛. 그는 아직 어리지만 자신의 침묵이 그림자보다 무겁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었다. 체육장 왕좌를 지킨 이름들. 웅지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아래 누군가는 칼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어린 왕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무령 장군, 노련하고 묵묵한 장수는 삼근의 호위를 자처했다. 그는 왕의 침소 곁에 병사를 세웠고 왕후에게는 매일 보고를 올렸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 없이 기억된 이들이 있었다. 궁녀와 문지기, 방패를 든 병졸, 밤마다 성벽을 도는 순찰대. 그들은 어린 왕을 위해 한성의 무너짐을 되갚듯 그 하나의 성체를 지켰다. 때때로 고구려의 척후병이 강가 넘어 모습을 드러냈지만 웅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왕이 강해서가 아니었다. 그를 지킨 이름 없는 수많은 손들 덕분이었다. 삼근은 어렸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작은 발걸음으로 조정의 뜰을 걸었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삼근왕은 오래 살지 못했다. 그는 겨우 5년간의 짧은 재위 후 스스로 물러났거나 어른들에 의해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설도 있다. 그의 이름은 역사서에 몇 줄 남아있을 뿐이다. 전쟁을 일으키지도 성을 쌓지도 큰 정치를 펼치지도 못했다. 그러나 삼근은 백제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던 그 시기에 그 작은 심장으로 불꽃을 품고 있었다. 그 불꽃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에 웅진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웅진 위에 무령왕이 다시 위례를 향해 백제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삼근, 이친왕. 그러나 불꽃을 품은 아이. 내용이 재미있었나요? 마지막으로 삼근왕의 연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 환영합니다. 부록 역사 속 삼근왕 간량연표. 420년경 백제 제21대 비유왕의 셋째 아들로 탄생. 477년 비유왕 사망, 장자인 문주 사망 후 왕위 계승. 477년부터 479년 제위 3년 섭정은 해구진씨 가문이 중심. 479년경 제위 중 사망 혹은 폐위. 그 후 문주왕 혹은 동성왕이 뒤를 잇게 됨. 삼근왕은 기록이 적고 전란 속 어린 시기에 짧은 제위만을 남겼지만 웅진 천도의 연결점이 되는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